안녕하세요. 똘스 인사드립니다. 오늘 똘스의 뇌피셜 준비했는데요. 2024년도 부동산 시장 하반기 어떻게 될지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2024년 벌써 반 지났고요. 이제 반절 남았는데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 가지고 자신하고 맞는 투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본인하고 맞는 투자, 자,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자, 무주택자 뭐 해야 돼요? 자, 1주택자 뭐 해야 돼요? 자주택자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한번 같이 따져보도록 하자고요. 상반기 때 똘스가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시장은 양극화된다. 그리고 전세월세는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공급 대책의 부재에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금리나 기대는 있지만 불확실성은 지속 유지되면서 강보합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내수는 침체되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슬금슬금 올라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종합하면 똘똘한 집 한 채, 이것이 핵심 포인트고 실수요자 중심의 갈아타기 수요가 꽤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은 주의 있게 봐줘야 한다. 강북 쪽에서도 핵심 선도지구 아파트들은 이미 신고가를 뚫어버린 상태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이 나와주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상반기는 이제 이 정도로 회복을 하고 또 신고점이 나오는 단지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향후 하반기 어떻게 될 거냐. 그럼 포인트는 금리. 결국 이런 금리 인하의 시작은 글로벌 부동산 시장, 또 국내도 마찬가지죠. 결국 매수자들의 매수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 피벗이 확실해진다면 물건 뭐 이렇게 급하게 싸게 팔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에 결국엔 매도 물건들이 거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제조업이라든가 PMI 지수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생산자 물가도 이제 공급 사이드가 풀리게 되면서 좀 안정화되고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다만 내수 경기에 전반적인 침체가 있다 보니까 각 국가별로 이 정도 물가 안정화세와 수출 산업 회복 수준이라면 침체가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한 스텝 정도 다운을 해야 된다라는 논조가 서로 공감대 형성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공급 사이드에서 정체되고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가 올랐던 부분은 거의 다 잡혔어요. 그런데 소비가 꺾이지 않는 거죠. 결국 여기서 소비가 불어져야 물가가 떨어지는 건데, 글로벌적으로 소비가 여기서 계속 불어진다. 그건 뭐예요? 경기가 침체가 일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금리가 막 급격하게 인하를 하고 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주택 가격도 떨어지고 S&P 500도 떨어지고 주식도 다 박살나는, 자산시장에 박살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물가 상태가 안정적으로 약보합세, 하방에 대한 경직을 두면서 약보합세로 차근차근 떨어지는 게 좋고요. 그에 맞춰서 금리도 한 스텝 혹은 두 스텝 정도 레벨링 다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좀 좋은 경기를 말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FOMC 입장에서는 올해 한 번 혹은 두 번 이 정도 금리 인하를 아마 예상하고 있을 것이고, 유가 부분 전쟁 때문에 많이 올라왔던 부분 많이 내려왔어요. 미국에서도 셰일 오일 또 시추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또 전쟁 이슈도 어느 정도 가라앉았기 때문에 유가 레벨 그래서 한 70에서 $80 박스권 당분간 유지라고 보고 결국 물가의 적정선을 유지해 주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금리에 대한 피벗은 유럽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미국도 하반기부터는 1회 혹은 2회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 15년 이 정도 사이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산업을 일으키고 경기를 활성화하고 경기 호황을 불러오고 15년 10년 이런 시간은 아직도 남았다는 거죠. 이런 사이클을 앞두고 있기에 경기 침체 불황을 논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 매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 각 국가들이 금리를 한두 스텝 정도만 내려준다면 내년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GDP 성장률 좀 더 안정적으로 나오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물가만 어느 정도 안정 베이스를 이뤄주게 된다면 금리 레벨도 중위금리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제 생각할 때는 한 2.8% 내외, 우리나라 금리 한 2.5% 내외, 운영 성장률 대한민국 한 2.8%에서 3% 내외. 너무 몽상적인 얘기 말고 한국의 하반기 보면 결국에는 선도산업의 호조, 뭐의 호조? 반도체 산업. 일단 호조 보일 것 같고, 자동차 산업도 괜찮을 것 같고, 선박, 조선, 전체적인 기자재 사업,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수출 산업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수출 경기 호조가 올해 하반기에 갈수록 강해지고, 그것들이 내년에 낙수 효과가 벌어져서 결국엔 신입 사원들을 더 뽑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수 소비 증가로 이루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내수 소비 증가는 서민 경제에 호조를 불러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내수 산업의 성장과 또 수출 산업 성장이 장기화되면서 선도 산업 호조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선순환 작업, 비정상의 정상으로의 회귀가 시작이 되면 현재 특정 산업에 의존되어 있는 경기 흐름이 경기 전반으로 온기가 쫙 퍼지면 2024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2025년, 2026년 골디락스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다고 해서 주택가격이 막 폭등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떨어질 이유가 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1년째 지금 강보합 시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수요자 중심의 강보합 시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 더 지속되는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매크로 환경과 경기 환경 말고도 자, 국내 주택 시장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으니까 뭐 정책이라든가 다른 부분들 있잖아요. 공급 정책 이런 거. 자, 그래서 상반기에 있었던 국내 주택 시장 이슈를 정리를 해보면 제가 그렇게 이거 없어져야 된다. 이거 폐지될 거다. 이건 말도 안 된다 했던 제도가 있죠. 뭐죠? 네, 선언청약 제도. 자, 폐지됐습니다. 자, 이 폐지가 가져다 주는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뭐예요? 약속한 대로 공급이 불가능하다. 3기 신도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 않고 너무나도 먼 얘기다. 라는 거를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부동산 고수. 자, 그럼 그에 따라서 전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집을 사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네, 전월세 구해야 돼요. 자, 집을 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임차 수요를 선택해야 돼요. 그럼 임차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 주택가격은 하방을 경직되고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겠죠. 그렇게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대중들, 서민들에게는 현 집값이, 현 주택가격이 가슴에 와닿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더 떨어질 거야. 뭐 이런 거에 좀 귀를 더 기울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 흐름은 더 지속될 걸로 봐요. 전세 월세가 더 오를 걸로 보고 이런 것들이 아파트 가격의 하방을 더 경직시켜준다. 그런 부분들 보게 되면 오히려 저럴세 선택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더 심각해지면 결국에는 매매 수요의 전환이 오겠구나. 금리의 피벗 현상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경기가 완만하게 성장하기 시작하면 주택가가 오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또 과감하게 주택 투자하고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재건축 시장, 안전마진 있는 재건축 시장, 분상제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뜨거운 이슈. 유튜브도 저희도 안전마진 큰 거 딱 찍어서 하면 막 조회수 만조회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돈은 벌고 싶은가 봐. 네. 그래서 그런 현장들은 일단 굉장히 크게 경쟁률이 나오고 민간 분양도 마찬가지고 재건축 분양도 마찬가지고 분상제 적용 안 되고 높은 가격에 분양한다 그러면 다 미분양 나죠. 예. 근데 그럼 미분양 안 나는 금액으로 분양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밑으로 분양하면은 수익이 안 나는데 예. 사업성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건설사 수익성 저하 나니까 입찰도 안 하고 재건축. 그러다 보니 공급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효과를 가져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미 올라버린 물가와 인건비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 향후 공급 시장이 굉장히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재건축 되게 많던데요. 그거 다 6년 전, 7년 전에 조합원 승인 나고 관리처분 인가 난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기부채납제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리고 세금 부분 이런 부분들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현 상황에서는 재건축에 대해서 한다고 해서 입주민들이 되게 반가워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담금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급의 축소가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이라는 걸 착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공급은 어렵고 청약시장은 안전마진 센 거는 몇천 대 1. 조금 비싸면 미분양. 그러니 더 이상 아파트는 지어지지 않고 재건축 시장의 어떤 승인도 어렵고 앞으로 추가 공급도 어렵고 3기 신도시는 사전청약제도 없어진 거 보니까 저 다리 물 건너 간 것 같고 자, 공급 끝났어. 자, 그럼 주택시장의 특징 공급은 없어. 오케이, 인정. 자, 금리가 피벗이 일어났어. 유럽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미국도 피벗은 유지할 것 같고 한국도 올해는 한 번 그리고 내년에 또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금리를 내릴 것 같은 상황이야. 그리고 시장의 경기를 봤더니 4차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수익 구조, 새로운 경기 호황을 불러오게 되고 이것들이 낙수 효과가 벌어지면서 각 국가의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는 타이밍이
내년, 내후년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경기는 괜찮고 금리는 피벗하고 공급은 없어요. 시점만 다를 뿐 경기에 기반한 이 자산시장의 방향성은 이미 우상향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물론 S&P 500 엄청 크게 갔고 한국 부동산 가격 좀 많이 비싸 보이고 코스피 금투세 좀 폐지 좀 부탁드립니다. 힘을 못 쓰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걸로 자리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시장의 우상향 부분은 꺾일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여기서 부동산 폭락을 부르짖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미국 경기가 완전 망해가지고 나스닥 빅테크 쫄딱 망하고 한국 코스피 막 2200, 2000포인트 밑으로 막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올해 하반기 내년 경기 그렇게 보시냐는 거예요. 기업들의 이익, 멀티플 그렇게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잖아. 우리나라 수출 산업 하반기 상반기보다 좋을 거 뻔하잖아요. 내년도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폭락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코스피의 성장, 글로벌 자산 시장의 성장, 유럽, 미국, 일본, 중국 주택가격의 반등 회복에 맞춰서 대한민국 주택가격도 강보합 시장 보일 것이다. 그리고 코스피 좀 화이팅 할 것이다. S&P 500? 저는 좀 부담스럽네요. S&P 500은.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이나 코스피 쪽에 좀 하반기에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 지을게요. 결국 금리 인하 흐름 하반기에는 거스를 수 없다. 이게 금리 인하가 경기가 망가져서 빵빵빵 떨어지는 거면 자산시장 망가진다. 하지만 적정한 조정을 통해서 내려오기 시작한다면 금리의 인하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 가운데 화폐가치 하락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정기예금 지금 드는 사람 없기를 바래요.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내년으로 갈수록 화폐가치 하락은 좀 더 가팔라질 것이다. 그리고 대출 이자의 부담 감소가 올해 말 내년 초가 되면 줄어들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에는 매물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주식자산 시장에서는 투자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하반기의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은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 회복이 이제 관건이죠. 지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실거래자,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수요, 그리고 갈아타는 수요가 회복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심화될 수 있다. 트리거는 추석 전후 아니겠어요? 그래서 9월, 10월 정도가 되면 생각보다 이만큼 거래량이 올라왔어 하는 시점이 되면서 호가의 상승이 올해 추석에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도 임대료의 상승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거고 공급은 뒤로 갈수록 없다는 이야기만 점점 심하게 나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국회는 지속적으로 행정부와 국회는 지속적으로 권투 네가 잘했네 네가 잘못했네 고소하고 삿대질하고 이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부재할 것이고 공급도 당연히 부재할 것이다. 다만 내수 경기의 침체,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인데 서민경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한국은행 총재가 과감하게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1회 많게는 2회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1, 2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단행해 주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좀 깔리고 그렇게 된다면 내수경기 버텨주는 거죠. 확황이 오는 게 아니라 버텨주면서 수출 산업이 성장하고 이렇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 강보합으로 가고 자산시장, 주식시장도 코스피도 나쁜 모습 보일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누구나 그래요. 더 싸게 사고 싶고 떨어져라 내가 사기 전까지 더 떨어져라 이런 마음 갖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을 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시장 정리해보고 하반기 시장 예상해볼 때 더 싸게 사기는 이제 조금 어려운 시점에 오고 있는 것 같고 이제 6월달 올 한 해가 반 지났고요. 이제 7, 8월 이제 휴가 시즌인데 아마 7, 8월 휴가 시즌 지나면 부동산 시장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꼭 성투하셔서 2024년도에는 마무리까지 다 부자 되시고 좋은 일 생기셨으면 합니다.
자, 2024년 벌써 반 지났고요. 이제 반절 남았는데 하반기 시장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고 2025년, 2026년 그리고 이번 산업혁명의 사이클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서 너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산시장의 부정론자 그리고 주택시장의 부정론자 되지 마시고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 가지고 자신하고 맞는 투자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본인하고 맞는 투자. 자,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자, 무주택자분들 청약 고집하지 마시고요. 무주택자 뭐 해야 돼요? 자신에게 맞는 재무 설계에 맞게끔 이자 부담 능력, 상환 능력 따져보시고 적당한 주택 매수하시길 권해드리고, 매수하실 때는 뱀의 머리는 이미 신고가 뚫고 갔으니까 뱀의 머리 말고 뱀의 몸통에 해당하는 그 다음 팔로우 주택을 매수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자, 1주택자 뭐 해야 돼? 가만히 있던가. 자금의 여력이 있어. 그럼 뭐 해야 돼? 갈아타기 하세요. 갈아타기 하는데 지역을 높은 상위 지역으로 옮겨 타던가. 아니면 뭐 해야 돼? 평형대를 넓혀서 가세요. 중대형이 더 희소한 세상 옵니다. 잘 아시죠? 다주택자 뭐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죠. 워낙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슬프지만 이 경기에 대한 민감성, 이 시장에 대한 민감성은 무주택자보다 다주택자가 훨씬 캐치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자,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분들 많이 괴로우시죠? 괴로우실 거예요. 저도 괴로운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수출 효과는 결국엔 내수 경기의 진작, 낙수 효과가 분명히 일어나니까 뭐 긴 시간 남지 않았어요. 한 1, 2년 정도 조금 고통 있는 부분 감수해내시면 분명 좋은 날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는 그날까지 똘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